안녕하세요. 저희 2020학년도 1학기 창정설 2조 최종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력 가격인 S&P 예측에 관한 연구를 중점으로 이번 기말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전 중간 발표 때까지 진행했던 M5 공모전과 관련한 내용들을 간단히 리뷰해보고 이후 새로운 주제에 대한 추가 연구들과 관련 모형들을 소개하고 직접 분석하여 얻은 예측 결과와 함께 연구 시사점 및 한계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5 공모전이 진행되었던 과정과 사용했던 분석 모형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글에서 진행된 M5 포캐스팅 컴페티션은 총 10개의 매장에서 얻어진 42,840개의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 28일간의 판매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공모전으로 저희는 다양한 분석 모형을 시도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예측 결과값을 얻은 모형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LGBM과 캐포스트 그리고 LSTM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분석 모형에 대해 간단히 리뷰를 하면 먼저 LGBM 즉 라이트 GBM이란 트리 기반의 학습 알고리즘인 그레디언트 부스팅 방식의 프레임워크로 리프와이즈 트리 그로스 방식을 사용하여 빠른 학습과 높은 예측력을 가진 모형입니다. 하지만 과적합 우려가 발생하는 단점 또한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캐포스트는 레벨와이즈 트리 그로스 방식을 사용하는 모형으로 파라미터를 조작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적은 반면 LGBM보다 학습 속도가 느리고 데이터의 영입값이 많은 스페셜한 매트릭스는 처리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한 LSTM 분석 모형은 RNN 모델에서 파생된 모델로서 기존 RNN의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을 해결하고자 생겨난 모델입니다. RNN은 가중치 업데이트 시 기울기 값이 0으로 수렴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의 값을 따로 보존해주는 셀스테이트가 LSTM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실제로 LSTM 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월마트의 수요를 예측한 자료입니다. 트레이셋을 14일 단위로 학습시켜서 이를 통해 그 다음에 하루를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예측력이 여전히 LGBM보다 낮다는 한계를 가졌습니다. 저희는 이 여러 분석, 저희는 여러 분석 모델, 저희는 여러 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수요를 예측한 경험을 토대로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제주도 S&P, 즉 제주도 전력 가격을 예측해보는 주제를 최종 기말 발표 때까지 수행할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전력 가격에 영향을 주는 예측 변수, 즉 독립 변수로는 제주도 동부, 서부, 북부 지역에서 수집한 온도, 풍속, 풍량 등의 각종 날씨 데이터와 전날 동일 시간의 에너지 발전원별 거래량을 나타내는 AMGO, 일별 유가, 전날 예측한 다음날 시간대별 전력 수요, 그리고 날짜와 관련된 데이터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저희가 예측해야 하는 반응 변수는 S&P로 주어졌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위금 학생을 위해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경덕아 목소리 하나도 안 들립니다. 네, 교수님,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립니다. 네. 네. 네, 저희는 기존 M5 폴캐스팅에서 공부하던 모델들 외로 추가적으로 S&P 예측을 사용해 봤습니다. 다중 회계 분석, 라쏘, 리치입니다. 이것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중 회계 분석은 기존 단순 회계 분석에서 독립 변수들을 추가해서 사용하는 모형입니다. 여러 가정들이 있어 사용하기에 까다롭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내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라쏘 회귀 분석은 다중선형 회귀 모델의 과적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방법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저희가 회귀 분석할 때 MSE가 가장 작은 부분을 골라 선을 그리지 않습니까? 라쏘는 이 오차값에 어느 정도의 규제를 두어 좀 더 일반적인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즉 자동 변수 선택으로 과적합을 주는 동시에 속성들의 수도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리찌입니다. 리찌랑 라쏘는 비슷한 개념입니다. 변수들 간에 공선성 구조가 있을 때 사용한다. 베타 제곱에 페널티를 주어서 분산을 줄이는 데 사용한다 등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라쏘와 리찌를 비교할 때 라쏘는 샘플 사이즈가 작고 파라미터 값이 더 많을 때 파라미터의 개수와 샘플 사이즈 수를 맞춰줄 때 사용하는 것이고 리찌는 샘플 사이즈가 크고 파라미터 값이 작을 때 실제 영향력 있는 정보만큼 압축해주고 싶을 때 리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라스틱 넷입니다. 엘라스틱 넷은 라쏘 회귀와 리찌 회귀의 최적합 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정규화 항을 합쳐서 규제 정도를 조절해 줍니다. 람다 1이 0이면 라쏘가 동작되고 람다 2가 0이면 리찌가 동작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 저희가 모델의 결과를 보시기 전에 생소하실 텐데 SMP 산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시는 가정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으로 발전 단가가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합니다. 태양광 1이 1메가와트 생산하는데 5원, 태양광 2가 1메가와트 생산하는데 6원, 그리고 석유 발전이 1메가와트 생산하는데 70원 등으로 순서대로 나열됩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 예상 사용량을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 여름 오후 2, 3시에 사용량을 예측한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이 시간대는 다른 시간대에 비해 에어컨 사용량이 많아 전력 수요량이 많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때 95메가와트가 사용될 것이다 예상이 된다면 SMP는 70원이 될 것입니다. 원자력 1, 석탄 1, LNG 1 등 석유보다 발전 단가가 싼 것들도 모두 70원으로 거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3, 4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모두 자는 시간대라 전기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고 55메가와트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석유 발전까지 갈 것도 없이 LNG1에서 예상 전기 수요량이 축적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LNG보다 싼 원자력, 태양광, 석탄들도 역시 40원에 팔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안은 아니지만 생산 가격 단가가 싼 에너지 자원들이 생산 단가가 비싼 에너지 자원 가격으로 팔리는 경우에 있어 정산 조정 개수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만 적용하여 100원에 팔린다면 20원에 팔리는 식으로 팔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모델 구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코딩을 돌려서 결과를 도출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모델을 직접 돌릴 때 샘플을 추출하는데 샘플을 추출할 때 테스트셋과 트레인셋을 시간적으로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랜덤으로 추출한 결과를 보았을 때 그 월마트 수요 예측에서 비교적 성능이 높은 LGBM을 적용을 해보았는데 RMSE 값이 9.5 정도로 비교적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캡부스트를 적용해 보았을 때도 RMSE 값이 11점 이상으로 높은 결과값이 나왔고 다중선형 회귀에서 특정 변수를 추출한 리치 모델을 적용하였을 때 훈련셋의 정확도가 58, 테스트셋의 정확도가 56%가 나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중선형 회귀를 적용하였을 때도 리치와 비슷하게 테스트셋의 정확도가 56, 훈련셋의 정확도가 58이 나왔습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리치와 라쏘가 결합된 형태인 엘라스틱 넷의 경우는
테스트 정확도가 55가 나왔고 훈련 셋의 정확도 57%가 나왔는데 이때 임계값에 해당하는 알파 값과 라스 저기 L1 레이시오라고 돼 있는 값을 변경을 해줄 때마다 정확도가 조금씩 변경하게 되는데 그나마 높은 값을 나오는 임계값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수님의 피드백 이후에 시계열 예측을 할 때는 랜덤으로 샘플을 추출해서는 안 되고 테스트 셋을 미래의 마지막 값만 두고 트레인 셋을 그보다 앞에 있는 값들만 추출을 해서 모델을 적용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그것과 함께 트레인 셋을 얼만큼 적용할지를 트레인 셋의 데이터 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샘플을 추출할 때 무빙 윈도우 기법을 적용을 하여서 테스트 셋의 비율과 트레인 셋의 비율을 조금씩 변경을 해주다가 그나마 정확도가 높은 비율에 해당하는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미래의 값만 테스트 셋으로 적용을 하고 그보다 이전의 값만 트레인 셋으로 적용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중 회귀를 살펴보면 그 이전에 랜덤으로 추출했을 때보다 정확도가 확실히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미래값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보다 미래값을 트레인으로 적용을 할 수 없는데 저희가 랜덤으로 추출했을 경우에는 예측하는 결과값보다 미래에 있는 데이터를 훈련하는 데 적용을 했기 때문에 좀 이상한 정도로 정확도가 높게 나왔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라쏘 역시 정확도가 그리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교수님께서 적용을 해보라고 하셔서 테스트 셋을 위쪽으로 올려가면서 데이터를 15개씩 위쪽으로 올려가면서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을 계속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0번의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진행하여서 그 평균적인 MA 값을 도출하여서 최종적인 크로스 밸리데이션 MA 값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때 라쏘의 경우는 정확도가 33% 정도가 나왔습니다. 리찌 역시 낮은 결과가 나왔는데 라쏘와 비슷하게 33% 정도가 나왔습니다. 엘라스틱 넷 같은 경우는 리찌와 라쏘보다 조금 향상된 결과값인 3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LGBM 같은 경우에서 좀 다른 모델들과 달리 랜덤으로 추출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값을 볼 수 있었었는데 랜덤으로 추출했을 때 크로스 밸리데이션 평균이 이전에는 8에서 9 정도로 높은 값이었는데 오히려 샘플을 추출하는 방식을 바꾼 뒤에 1.7까지 낮은 MA 값이 나옴으로써 보다 향상된 결과를 나타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캡부스트 역시 이전에보다 더 좋은 결과값인 2.4의 평균 MA 값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다중 공선성을 좀 고려를 하여서 그때 등유와 경유와 중유의 가격이 서로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그 세 개의 피처를 하나로 도출하고자 하여서 평균값을 내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인 결과를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중회귀와 라쏘와 리찌 그리고 엘라스틱넷 모두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평균값이 모두 향상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다중 공선성을 제거한 뒤에 모델의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LGBM 역시 오차의 값이 조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캡부스트의 경우에만 약간 결과값이 안 좋아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한계점 및 시사점을 보면
첫 번째로 잘못된 예측력 검정으로 인한 판단 오류가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샘플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 랜덤으로 추출할 때에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할 때 샘플 추출할 때 랜덤으로 추출하는 것이 아니고 테스트 셋을 최종적인 미래값을 두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음으로 제주도 LNG 가격을 도입하는 방식인데, 저희가 받은 데이터의 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제주도에서 LNG가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을 하지 못했는데, 만약 LNG 가격이 도입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 데이터를 추가하면 보다 향상된 정확도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